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급반등하면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오늘은 어느 정도 풀려나던 하루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였던 포토 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 허가한다는 소식에 무역 갈등 해빙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다행히 오늘 덕분에 많은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만 다만 여전히 신중론이 지배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계속해서 신중하게 지금 시장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황은 어떠셨나요? 내 종목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진단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좀 간만에 시장이 빨간불로 양시장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랑 마찬가지로 일단 저점은 좀 지속적으로 좀 올려주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반등이 나왔지만 일단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사실 상승을 좀 야기시켰던 주체는 개인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최근에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없기 때문에 물량을 채우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했다가 오늘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호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좋고를 계속 반복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지금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중국에서 미국의 쌀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얘기를 해줬지만 또 오늘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해주면서 또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기속적으로 나와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대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좀 빨간불을 켜주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엄청나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몇 개 없었지만 그건 오전장이 좀 많이 있었고 오후장에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한 4%, 5% 정도 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의 저점을 좀 올려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중에서도 종목들이 또 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는 시장에서 네 종목만 또 안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종목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따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추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백색 국가 제외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무역의 허가, 무역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낮추자라는 의미에서 진행했다는 것들인데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를 배제를 해버렸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에 맞불 작전으로 우리도 일본을 제외하겠다라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일본과 그다음 우리나라의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배제를 해버리고 우리나라는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좀 심각화되고 있다가 오늘 살짝 풀어주는 느낌이 있었지만 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내일 한 번 더 이 안 좋은 또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에 지금 지속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지속적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엄청나게 안 좋은 이슈로 작용했다가 다시 한번 악재 해소로 인해서 올라와주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심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좀 약간 비슷한 양상을 좀 띠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흐름도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약간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증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주들 있죠. 애국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시장이 눌리면 애국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올라가면 애국주들이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흔히 그냥 알고 있는 애국주들은 순전히 기대감, 그러니까 거품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이제 증시가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시장에서 애국주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애국주를 미리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국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도 문자나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의 저점이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시장의 저점이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이제 많이 상승이 나왔죠. 사실 이제 월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죠. 7%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사이트가 걸리고 막 발동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번, 이제 화요일 날 한번 개파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제, 그 다음에 오늘 지속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증시 반등이 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섰다가 눌리는 게 아니라 아예 꽉 찬 양봉으로 올라서 버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준다면 다시 한 번 더 600포인트는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600포인트 선에서 일단 저항 라인대가 존재하고 있지만 600포인트 회복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증시에 이제 불어일으키는 이제 신규 자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투자자들의 이 심리 상태가 좀 개선이 되면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600포인트가 이제 고지라고 한다면 600고지를 넘어섰을 때 다시 한 번 더 650선까지는 회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슈가 뭐 미국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지금도 이슈도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기간의 하락, 단기간의 상승을 보여줄 만한 이슈들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만한 이슈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지속적인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자라는 지금 이제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그다음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뭐 하루 상승, 하루 하락 뭐 이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크게 비중을 두고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이 증시의 그 추세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상승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내일 하루 남았죠. 내일 하루는 그냥 조정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제 방어적인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일, 그다음에 주말 동안 나오는 이슈를 통해서 다음 주 공격적인 매매를 진행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봤던 부분들을 충분히 상승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다음에 내일 좀 종목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으신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신다면은 제가 잠시 뒤에 좀 봐드리도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이러한 시장의 상승기에서는 애국 테마주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코스닥 지수 600포인트가 고지인데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65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866님의 문자입니다. RN2 테크놀로지 12,600원에 비중 100%입니다. 같이 투자했는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타기는 끝났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 폭이 크진 않은데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얘기를 딱 들어봤을 때 같이 투자를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에서 생산되어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쓸 것이냐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가치 투자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가치 투자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은행권이라든지 뭐 개인 정보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가치 투자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R&D 테크놀로지를 가치 투자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약간 손실폭이 있어요. 그런데 가치 투자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상태예요. 지금 이 종목의 상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R&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총이 1,000억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0억이 되지 않는 종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약간 작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평균 거래량이 한 10만 주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품절주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래량이 2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2만 주, 3만 주, 어떨 때는 만 주예요. 그러면은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가 지금 현재 12,000원대고 지금 현재 매수가는 지금 현재 12,600원에서 매매를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실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느 정도 살짝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전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셨다가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추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셨을 때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 보시면은 상당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수급 상태도 굉장히 적은 물량이 들어와주면서 일평균 거래량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주주 물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R&D 테크놀로지의 대주주 물량이 약 한 30%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에서 대주주가 30% 들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상당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가치 투자 접근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상승을 한다면 적은 물량으로 올라가 주기 때문에 사실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은 물량으로 너무나도 쉽게 하락이 나오고 너무나도 쉽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이상 올라선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게다가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100%의 비중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사실 리스크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번 더 올라선다라고 한다면 전량 정리해 주시고 아무래도 나는 이 종목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비중을 반만 줄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R&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이 종목이 내일 매수가 이상 올라온다면 반 이상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743님의 문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하시네요. 유양DNU 매수가 6,500원에 비중 100%입니다.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100%를 보유 중이십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근데 유양DN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이제 하한가가 나왔어요. 어저께 하한가가 나오고 오늘 살짝 조금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유양DN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수가 6,500원.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사셨고 어제 하한가가 나오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유양DN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하한가 나왔던 이유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 이제 오늘 이제 상승이 좀 나왔잖아요. 이거는 쇼커버링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6,000원까지는 올라올 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6,000원까지 보시고 6,000원에 온다면 일단 비중이 또 100%예요. 일단은 50% 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반만 끌고 가셔서 한 7,000원까지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양DNU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09님의 문자입니다.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JW홀딩스 7,600원에 40% 꼭 채택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일단은 JW홀딩스 또 지금 이 시간만 기다리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주가는 5,070원, 그러니까 5,000원대에 지금 현재 와 있고 지금 현재 매수가가 8,990원, 그러니까 9,000원대예요. 약간 9,000원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중 15%. 조금 이제 적은 물량이다라고 해서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JW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거의 9,000원대에서 매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9,990원, 8,990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요쯤에서 매매를 진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끌고 오시다가 굉장히 좀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저번 달부터 그다음에 이번 달까지 좀 하락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7%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종목도 17%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하락이 나왔다가 증시랑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증시도 지금 현재 3일 거래일 동안 저점을 좀 올려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수를 좀 동참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마 지금 현재 이 밑구간에서의 물량을 좀 채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빠져나온다라는 전략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와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랑 좀 다른데, 이 종목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져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5일선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이 시초가를 형성해주면서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살짝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똑같은 비중을 매매를 하신다면 평단가는 6,500원까지 아마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때 1차적인 저항 라인 때, 그러니까 물량 있는 저항 라인 때는 5,900원으로 좀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5,900원에 온다면 여기서 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5,9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더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6,500원에 온다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량 정리를 통해서 최소 손실권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JW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기간 매매를 진행하셨고 지금 현재 손실 상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익을 보겠다라기보다는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사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900원에서 반매도, 그 다음에 6,500원에서 나머지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손실을 적게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W홀딩스는 5,900원에서 반매도를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6,500원에서 전량 매도하셔야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087님의 문자입니다. XINC 2,700원에 100%입니다. 전망 진단 잘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따라 100%를 보유한 종목들의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XINC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상담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100% 물량이 좀 많은데, 100%의 물량을 이제 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장기 매매를 하실 때, 그러니까 종목이 완전 과대낙폭에 의해서 완전 저점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100% 물량 집어넣어서 한 1년 동안 끌고 가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100% 물량을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타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에서 100% 물량을 집어넣었다 하시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한 매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XI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수가가 2,700원이에요. 오늘 매매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또 이제 굉장히 위험한 매매를 좀 진행하셨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XI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상한가가 나왔죠. 어제 갭 상승 이후에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 이제 좀 반등이 나오다가 쭉 올라섰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2,710원까지 왔다가 눌렸거든요. 근데 지금 2,700원에서 올라올 때 100% 확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매매가 흘러갈 수도 있는 흐름이고요. XI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을 이제 눌렸을 때 사가지고 급등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XINC는 이제 어제 매도가 돼야 되는 종목인데,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매도를 못했다면 오늘도 매도하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급등이 나왔을 때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대응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게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또 다행인 것이 어제 이제 오늘 이제 종목이 눌렸다가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최근에 이제 저항을 받아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지라인 때 잡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 자체는 가능해요. 그래서 매수가 이상에서는 정리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100% 물량을 넣으셨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셨다는 거라서 아마 올라섰을 때 뭐 2% 수익이라든지 3% 수익에서 만족을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종목 10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 그다음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눌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가 근처에 온다면 전량 정리해버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종목을 좀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전량 정리해버리시고 당분간 눌릴 거예요. 그럼 눌렸을 때 저점에서 한 소량 한 20%에서 30%만 재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XINC는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은 전량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하고 싶다 한다면 눌렸을 때 저점에서 한 20-30% 정도 들어가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429님의 문자입니다. 윌링스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34,400원에 배수했는데 손실이 57%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신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초반에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는 게 정석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예전 한 2017년도 때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만의 흐름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그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매수가를 보면은 34,000원으로 지금 진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34,000원이면 지금 이 차트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끝에 쪽에서 매매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끝에 쪽에서 매매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장 다음날 매수를 하셨어요. 상장 다음날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저점을 잡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너무 과대 낙폭에 의한 횡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목이 가격 조정 이후에는 기간 조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조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는 게 가격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정해주면서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고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물량을 채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상당히 오래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짧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줄 거라고 좀 예상이 들어요. 그런데 올려준다 하더라도 매수가까지는 올려주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상장이 되고 나서 눌렸다가 올라온다면 대충 한 반 정도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 올라왔다가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눌렸다가 이슈 받고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되어 있는 가격대에서는 안 올라오는 구간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때 안 올라오는 이유가 이제 공모된 다음에 윗구간에서 엄청나게 매도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 물량을 받아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빠져나오시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서 지금 이제 5일선이 형성이 됐잖아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21선도 없어요. 5일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5일선과 딱 터치해주면서 마감을 해줬고 내일 시초가를 살짝 띄워주면서 시작하면서 5일선 지지받고 조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아마 평단가는 이 정도로 좀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만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반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 정도 나왔을 때 여기서는 약 손실 또는 약 수익 보는 구간에서는 전량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눌린다라고 하신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반매도 하시고 투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내일 하락이 나온다 그럼 반매도 하시고 이 종목은 뭐 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내일 하락이 나온다면 그럼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윌링스는 내일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하시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반은 매도하셔야 된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322님의 문자입니다. 후성 매수가 11,650원, 비중 70%입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에칭가스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뉴스 보고 늦게나마 매수했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이 종목이 급등했잖아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후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늦게나마 매수를 진행하셨어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가 11,650원으로 완전 고점에서 매수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오늘 마지막에 조금 이제 눌려버렸잖아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슈를 보고 늦게 매수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뉴스가 나온 상태에서는 이제 재료가 이제 소멸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뉴스가 나왔을 땐 재료 소멸.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내일 갭상승 한번 나올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다가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모르고 있다가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갭상승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일 갭상승 나왔을 때는 전량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전량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갭상승 나온 다음에 눌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보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비중이 70%여서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못하더라도 반 정도는 덜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갭상승 뜨면은 한 12,500원이라든지 12,400원에서 뭐 이제 매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반매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전량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하지만 뭐 이 종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 정리하시고 반은 좀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은 내일장에서 12,500원 정도가 오면 반매도는 하셔야 된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이신가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6,800원이고요. 네. 40%. 네, 6,800원에 40%. 언제 매수하신 예. 거예요, 시청자님? 한 2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 20일 정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어제 그러면 제가 상한가를 써서 예. 어디까지 좀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빠르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6,800원에 40%.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일단 수익을 보고 계셔서 일단 축하드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조금 아쉽긴 하죠. 8,500원을 예. 넘어섰었는데 매도를 좀 안 예. 하셔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다들 알고 있는 뭐 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한 번 더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저께 상한가 이제 20일 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보시면은 아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 매수를 진행하셨고 그다음에 좀 이제 눌렸을 때 좀 고민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어제 상한가 나와주면서 이제 오늘도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예. 예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매수가 이후에 눌렸다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제 121선을 돌파해서 마감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초가를 이제 갭상승을 띄워주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가 쭉 눌렸다가 살짝 1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7,400원쯤에서 여기서 7,500원쯤이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내일 이슈가 나오면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급하게 급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이 나와주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오늘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물량을 쫙 소화하면서 눌렸기 때문에 한 번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항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121선, 이 경기선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 경제 상태라든지 지금 차트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경기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반영하는데 6개월 선반영을 하죠. 그래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뒤에는 이 국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 번 더 뜨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21선을
어떤 걸로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이 굉장히 조금 수익 실현이겠지만 그래도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한 번 더 눌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1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일은 이제 조정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항상 조정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반등 나오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물론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는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일 이제 시초가를 오늘 종가에서 시작을 했다가 눌려가지고 여기 1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음봉의 중간값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홀딩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수급 상태라든지 물량 소화해 준 거 보면은 한 번 더 올라선다면 그래도 8,000원은 돌파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목표가는 8,000원 이상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도를 못한 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8,000원을 돌파했다가 눌린다면 거기서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8,000원에서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은 121선을 이탈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진단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방송이 끝나면 온라인 방송 이어가시잖아요. 거기 그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두세 번의 종목을 수익 볼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택이 가장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한 섹터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섹터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섹터별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일은 조정장이 나오진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조금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 오후장에 반등이 좀 나와줄 것이고 다음 주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 상승장에서 올라갈 섹터, 어떤 섹터가 있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제가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올라갈 섹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집중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종목들까지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지금 수익을 또 큰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 늦지 말고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594님의 문자입니다. 한국가스공사 42,7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장기 보유 가능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장기 보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전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나 안전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매를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이 리스크가 리스크가 높으면 그다음에 이제 리턴도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안전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매매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전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작년 초반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종목이 과대 낙폭이 일어났다. 주가가 지금 현재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매수가가 42,700원으로 상당히 괜찮은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셨어요. 거의 저점에서 매매를 진행하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증시가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증시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작년 초반에 왜 올라갔습니까? 작년 초반에 가상화폐 때문에 그다음에 제약주 때문에 올라갔지만 이 종목이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의 영향을 받아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좀 이제 하락이 나와주면서 조금 힘든 주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니까 당연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매매를 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승부수를 걸기 위해서 조금 이제 뭐 스몰캡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수급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좋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 장기 보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하실 때에는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이제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 가능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38,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38,000원 이탈하면 추가 매수 가능하고, 장기 보유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5만 원까지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 보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이맘때쯤이겠죠. 내년 이맘때쯤 또는 내년 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고 5만 원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년 동안에 5만 원까지는 올라올 만한 종목이고,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5만 원까지 좀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38,000원을 이탈한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장기로 본다면 1년 안에 5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삼성물산이요. 네, 삼성물산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09,000원에 15%요. 네, 109,000원에 15%. 그러면 네. 올해 초에 매수하신 걸까요? 네, 올해 초에 매수하시고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관님 삼성물산 109,000원에 15% 손실폭이 꽤 크신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자, 일단은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삼성물산 지금 주가를 보니까, 매수가랑 지금 이제 주가랑 좀 이제 차이가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설,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패션이라든지 상사 이런 쪽으로의 진행을 했을 때 우리나라 좀 국산화 이런 좀 애국주에 좀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딱히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10만 9천 원쯤에서 매매를 진행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하락이 나와주다가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한번 이제 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비중 자체가 15%여서 네. 이제 계좌로 봤을 때는 그게 큰 손실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시고, 네, 그러면은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데, 다시 네. 한 번 더 15%의 추가 물량이 가능해요. 근데 그걸 네. 언제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네. 이 종목의 지지라인 때는 8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84,000원을 이탈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돼요. 84,000원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84,000원을 지지받고 내일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가 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84,000원 지지를 확인하고 양봉이 떠서 오후장까지 그 양봉이 유지된다. 그러면 네. 오후장에 추가 매수 가능해요. 그래서 오후장에 네. 추가 매수를 15%를 하신다면 제가 네. 봤을 때는 평단가가 그래도 10만 원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뭐 네, 9만 네. 8천 원이라든지 뭐 9만 7천 원 네.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네. 종목의 지금 현재 단기적인 저항 라인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냐면 9만 네. 7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 종목이 올라선다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 역별이기 때문에 뭐 네. 올라오는데 저항 라인대가 많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해주겠지만 그래도 9만 7천 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네. 이 9만 7천 원까지, 9만 8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것은 지금 기관들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관들이 계속 담고 있어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락이 나오면서 계속 물량을 담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그렇다고 네.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만은 해요. 그래서 네. 예상 지금 내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84,000원 지지받고 올라선다면 오후장에 네. 매매를 진행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설정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기관들이 네. 엄청나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평단가는 그럼 당연히 10만 원 밑으로 낮추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정말 운 없이 내일 84,000원 이탈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종가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종가상 84,000원 이탈했을 때는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원이라도 이탈되면요? 네네네. 걱정이네요. 다 오르는데 오늘 안 올라가지고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서 네. 전 종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네. 좀 하락이 나와서 걱정이시겠지만 그래도 네. 기관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한번 이제 급등이 네. 나올 만한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네. 지지받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물산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984님의 문자입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매수가 1,500원, 비중 30% 가지고 있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답 좀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자, 일단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뭐 테마 종목이긴 한데 지금 매수가가 1,500원이에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500원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가 최근에 좀 눌렸다가 어제 오늘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이 종목을 지금 투자 주의 종목이라고 지금 이제 설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투자 주의 종목은 투자를 하시는데 주의를 하셔라 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상하게 투자 주의 종목이 붙으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박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아마 내일 좀 반등이 나오긴 할 겁니다. 내일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할 건데 1,300원 돌파하면 반등이에요. 그래서 1,300원 돌파해서 반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약손실로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1,300원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전량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금 현재 눌려주고 있는 종목 시장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서 최근에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과 고점을 이어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항 라인대가 지금 현재 저항을 받아주면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항 오늘 저항이에요. 그래서 내일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하락이 나오면 전량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 1,300원을 돌파한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또 저항을 받은다면 전량 정리하는 게 좋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대한광통신이고요. 네. 3,920원이에요. 네, 비중은요? 지금 10%입니다. 네, 3,920원에 10%.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7월 말경이에요. 7월 말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한광통신 3,920원에 10% 이 종목이 줄곧 떨어졌잖아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아닙니다. 이제 목소리가 상당히 젊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네. 이제 7월 말쯤에 매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초에 조금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네. 제가, 계속 이제 이데일리 방송이라든지,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5G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하반기에 좀 많이 올라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네.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가 아니라 중개기 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현재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네. 했을 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5G 서비스가 되면서 한번 이제 잘 안 됐잖아요. 그 서비스 잘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중계기 사업도 잘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회수가 됐다가 다시 개발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중계기를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의 성장성, 그다음에 이 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하반기 때 계속 올라올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7월 말에 매수를 하신 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7월 말에 매수를 하신 게 좀 매매를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올해 초에 3월 달에 한번 내려왔을 때 저점을 찍어주고 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 구간이 7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매매를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8월 초에 아시다시피 급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월요일 날. 그래서 뭐 그때는 뭐 피해가는 종목이 뭐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쭉 눌렸다가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상승으로 턴을 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12월까지만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한번 고점을 찍었던 5,500원, 5,700원 라인 때는 저는 돌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물량이 10%여서 굉장히 적은 물량인데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한 10% 정도 좀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20%의 물량을 좀 채우신 다음에 끌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 연말쯤에 한 11월이라든지 12월쯤에 수익 상태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일단은 저항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면 1차적인 저항 라인대는 4,250원이고 두 번째 저항 라인대는 5,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의 갭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 20% 매수를 채우시고 뭐 중간에 수익실 하신다든지 뭐 수익실 하시고 추가 매수 또 하셔가지고 또 수익실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막 3번, 4번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금 매수해 주고 쭉 들고 하신 다음에 뭐 6,000원쯤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 상태를 보신다 하더라도 외국인들과 기관들 지금부터 매집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연말까지는 충분히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추가 매수 가능한 거예요? 내일 반등이 되는 거예요? 나온다라고 네. 했을 때는 충분히 매매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광통신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250님의 문자입니다. 여건상 자주 못 보지만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HLB 매수가 72,500원, 수익률 마이너스 72% 빠져나오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HLB 빠져나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손실률이 너무나 커요. 70%여서 상당히 큰데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마 70%의 손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하락을 그냥 온몸으로 다 맞으신 건데 지금 현재 HLB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HLB에서 한 번 더 상담해드렸었는데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지라인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하지 마시고 한번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오면 3만 원 선에서 정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는 무조건 전량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조만간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말씀해 주시나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종목 진단을 해봤을 때 비중 100%인 종목도 많고 그다음에 손실이 큰 종목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정리를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다른 종목을 매수할 그런 이제 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뭐 내일은 조정장이겠지만 오전에 조정이 받아주고 오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전형적인 전약 후강장이 나오실 것이고 다음 주는 공격적인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승장이 나왔을 때에는 종목에 대한 종목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상태를 보시면은 섹터별로 지금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섹터에서 상한가 나오고 다른 섹터에서는 다음 날 상한가가 나오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올라갈 섹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섹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장주 두 가지씩만 말씀드려서 총 4가지의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이런 종목으로 내일과 다음 주에 대응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다음 주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진단 119는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